여보세요?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트럼프 테러를 정확히 예언했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한 예언이에요. 한국요? 뭐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곧 선택받은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구원할 거라고 했어요. 허경영 신인님 말씀과 똑같아요. 정말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시대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소음 없이 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영향력은 천둥과도 같습니다. 아메리카의 어느 한 곳, 윈덤이라 불리는 거의 잊혀진 작은 마을. 인구는 겨우 8,000명. 이곳에 사는 브랜든, 빅스라는 남자가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브랜든은 전형적인 시골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웃에게 인사하며 나무를 다듬고 아마추어 야구 경기를 보고 지역 사회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 단순하고 조용하며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깊은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밤, 브랜드는 그가 훗날 하늘의 첫 번째 손길이라고 부르게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선명함으로 혼돈에 빠지는 모습을. 혼란스러운 민족들, 전염병, 전쟁. 그러나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빛났습니다. 미국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빛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서 있는 한 나라. 브랜드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사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는 14년에 걸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그는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5,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신비로운 부름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무너졌습니다. 고객들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정의 10년째 되는 해에 그를 떠났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침묵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기도 중인 브랜드는 방을 가득 채운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그는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경제, 수백만 명을 휩쓰는 새로운 질병,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퍼지는 통제 체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한 지도자, 한 사자.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브랜든, 빅스가 묘사한 이 선택받은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에 이미 출연한 허경영 신인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신인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인님께서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물질 문명이 끝나고 정신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다. 이것이 바로 브랜든, 빅스가 계시를 통해 본 그 미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이님께서 받으신 거절의 과정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선택받은 지도자가 3번의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에 의한 거절, 두 번째는 저항에 의한 거절, 세 번째는 두려움에 의한 거절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 사람들은 신이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신인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모와 행동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은 저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성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들은 신인님의 말씀을 급진적이고 현실성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은 신인님의 가르침이 기존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인님께서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이 널리 퍼진다면 물질 위주의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네 번째는 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이 그 길을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인님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침묵 속에 담긴 지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신인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집을 팔고 작업장을 닫았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 가슴엔 불을 안고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조롱, 비난, 멸시의 시선들. 하지만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테러를 예언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고 발표 후 27일 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그날, 전 세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불과 200여 명에게 도달했던 방송은 단 하루 만에 1,5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순식간에 빅스는 더 이상 단순한 전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세기 노스트라다무스, 미국의 선견자, 동방의 예언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혼란을 단지 견디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경제는 붕괴될 것이며 치료법 없는 질병들이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어둠에 휩싸이는 동안 한 나라만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빅스에 따르면 그 힘은 무기나 기술,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영적 전통, 홍익인간의 정신, 한국인의 혈관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비록 무시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코드. 신인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문명은 끝나고 정신 문명이 시작된다.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의 계시에서 본 영적 각성의 물결,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신인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빅스는 이 세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세 가지 거대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붕괴입니다. 전 세계의 시장이 몇 시간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가운데 한국은 놀랍게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전례 없는 팬데믹입니다. 이 새로운 질병은 코로나19보다 10배 빠르게 전파되고 치사율은 최대 30배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대응은 단지 과학이 아닌 전통 한약 지혜, 호흡법, 철저한 규율과 조직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붕괴의 세 번째 축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절대적인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에서는 조용한 저항의 힘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폭력적 반란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에 의한 것입니다. 빅스는 이 각성을 영혼의 운동이라 표현합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더 단순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과밀한 도시를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삶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이 영적 부흥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자, 선택받은 자. 빅스에 따르면 그는 현재의 정치 체계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신이님께서는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든 빅스가 본 선택받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이님께서 예견하신 구체적인 변화들입니다. 신이님은 미래의 한국은 농업이 다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작은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만든 것들이 더 소중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계시에서도 정확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대도시를 떠나 들판과 산, 이전 마을의 평화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예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이님께서는 또한 교육의 혁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암기와 경쟁이 아니라 창의와 협력을 가르칠 것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어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브랜든 빅스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교는 점수보다 덕목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미래의 제품이 아니라 씨앗들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신이님께서는 한국의 전통의학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서양의학이 한계를 드러낼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과 민간요법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한약재와 기술연, 명상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빅스도 새로운 팬데믹이 올 때 서양의학은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대응은 단지 과학이 아닌 전통 한약 지혜, 호흡법, 철저한 규율과 조직에서 비롯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이님께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도 하셨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한류는 정신문화의 전파다. 한국의 효사상, 공동체 정신, 자연과의 조화 같은 가치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든 빅스가 본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영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모습 말입니다. 신이님께서는 가족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가 다시 존중받고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계시에서도 시간에 쫓겨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노인들이 다시 귀 기울여지고 아이들이 미래의 제품이 아니라 씨앗들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님께서는 종교의 통합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미래에는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의 좋은 점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영성이 탄생할 것이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계시 속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님의 모습입니다. 신이님의 강연을 들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다가도 계속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적 갈등이 멈추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닌 미묘하고도 깊으며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빅스에 따르면 2026년 중반쯤부터 한국 전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대도시를 떠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 깊은 직관이 이끄는 것입니다. 빅스는 이 조용한 탈도시화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운동이 아니라 징조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가장 깊은 내면에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음에서 멀어진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계곡들, 오래된 사찰과 이전 들판 사이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의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위와 인정을 쫓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빅스는
이 현상을 전환점이라 명명했습니다. 한국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위증서, 계약서, 증권 등을 불태우는 장면. 그들은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그것을 일시적 광기라고 말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환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빅스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보았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깨어나게 한다. 그는 군중을 이끌지 않는다. 그는 불빛을 밝힌다. 이것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이 영적 전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고통은 분열이 아닌 연대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신인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 그 모든 아픔이 새로운 문명을 낳기 위한 상고였다. 브랜든 빅스의 계시와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이 변화의 정점을 이미 목격했다고 믿던 그때 훨씬 더 큰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한 의식의 지진이 한국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등장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 전체의 깨어남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다른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더 이상 영향력으로 측정되지 않고 깊이로 측정되는 시대. 외부에서 답을 찾던 시선이 내면으로 돌아오는 시대. 그리고 그 순간, 전 지구적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때, 한국은 강대국이 아닌 인류의 영적 등대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종말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건널목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든 모든 인간이 깨닫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것이 바로 세계를 구원하는 기적이다. 선택받은 이는 분명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함께 걷는 준비된 마음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깨어나게 한 그 빛은 이제 퍼져가고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브랜든 빅스의 계시와 만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당신도 하나의 빛이 될 것인가? 신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난 사람 하나가 1000명을 깨운다. 깨어난 1000명이 100만 명을 깨운다. 그렇게 한국이 깨어나고 한국이 세계를 깨우는 것이다. 이제 묻습니다. 이 예언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웠습니까? 당신은 한국이 진정 어둠의 시대의 세상을 이끌 운명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이 브랜든 빅스가 본 그 선택받은 지도자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빛이 켜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니까요. 감사합니다.